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2부의 김재민입니다. 토요일은 제주 경주가 9개 경주고요. 부산 경주가 7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출발은 제주 경마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출발 시각은 1경주 10시 50분이죠.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상을 위해서 두 분 전문위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민병철 의원, 이승일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도 이제 편성 강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역시 토요일 경주도 편성 강도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민병철 의원. 네. 네, 어제도 편성 강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월말 경마에다가 이제 2015년도 마지막 연말까지 겹친 그야말로 이 각 마방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총력전이 예고가 됩니다. 그동안 상금벌이에 미진했던 마방들의 선전 그리고 강공 승부가 기대가 되고요. 자, 편성의 강도는 일요일까지 넓혀서 보면요. 역시 연말 총력전을 대비하는 각 마방의 태세답게 일단 혼전도가 상당히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훈련 시 출전 주기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마필들의 그 인기마의 그 훈련 성과가 좋지 않은 그야말로 이 불안한 인기마도 상당수 포착되는 그야말로 이번 월말 부산 경마는 혼전세가 극심한 경주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금요일 날 편성을 보면 그래도 좀 수월하다 싶었는데 일요일 날은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요일이 조금 더 어려운지 이승일 의원이 그 부분은 좀 비교를 해주시죠. 물론 이제 토요 경주보다는 일요 경주 편성은 후반부로 갈수록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일요일 편성이 좀 더 난해한 경주가 많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짝수 경주 위주로 또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안쪽에 이번 장산여제는 출발 이후 발건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인데 상당히 좀 편하게 압박 없는 선행 조건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말인데 지난 경주에서의 좀 고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 4번 한빛 나라 훈련 강도를 다시 끌어올려가면서 컨디션 보강에 신경 썼다는 점에서는 4번 한빛 나라의 한 발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도 앞선의 이도의 마필이 경합 이뤄 나가는 가운데 내측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 이후에 중반 추입의 타이밍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12번 발리오 스킨. 주행 시 자세는 좀 높습니다만 이를 힘으로 극복해내는 전력이에요. 외선 감아서 스퍼트 타이밍을 모색할 텐데요. 이번 새벽 조교 때는 이제 썸미터라는 마필과 12조에 있는 썸미터라는 국산 6등급 마필과 병합을 올려가면서 주포 향상에 신경을 썼습니다.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여기에 니콜라 기수로 또 안장까지 교체를 한 만큼 1번 인디러너의 한 발을 또 기대할 수 있겠고요. 6번 코디앙 로보 자체가 이제 출발 자체는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만 중반 또 이제 무빙성 전개를 펼치면서 직선에서의 한 발 또 이제 힘으로 띄워주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6번 코디앙 러브 490kg대입니다. 이 6번 코디앙 러브가 어떤 훈련 시의 주폭이라면 1,400m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6번 코디앙 러브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 520kg가 넘는 거구의 마필에다가 이번에 선두권 치열한 경합이 예측이 되는 이 경주에서는요. 2선에서 오히려 경합피하는 자리에서 전개를 펼치다가 마지막 한 발 역습 가할 수 있는데 5번 매니뮤직은 지난 10월달 가천시장배 4착을 제외하고는 일반 편성에서는 모두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공이 압박받는 선행 조건을 이겨낸 전력이죠. 자, 이번에 분계 1학의 마필로 보입니다. 5번 매니뮤직 강조해드리고요.
네, 첫 번째 순서는 김재민의 추천 경주 코너입니다. 일경주를 준비했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총 12도 게이트를 꽉 채운 편성입니다. 사실 아직 전력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나날이 성장하는 마필들의 그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작은 이변을 기대하는 경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애곽에 게이트가 밀렸습니다만은 11번마 비카 패밀리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고 기본기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에. 다만 인코스의 2번마 영광의 어게인 요 마필도 초속은 빠릅니다. 지구력이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초반에 11번마 비카 패밀리하고 선행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힘소지를 한다면 비카 패밀리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좀 낮은 마필들은 없느냐? 존재합니다. 훈련 상태의 변화로만 보면 3번마 피그미의 조교 변화가 눈에 띄죠. 퀸 위너 국산 5군 H측에서 채찍을 동반한 강고보로 훈련 강도가 업이 됐는데 채찍에 대한 반응도 지난번보다는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힘이 차면서 걸음이 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 3번마 피그미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관심권의 둘 마필이고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조교 변화에 기대감을 높게 평가하는 마필이 되겠고요. 12번마 희망 퀸 주행심사 모습 보면은 출발도 좋고 추진 없이 잡고 직선주로 종반 걸음까지 탄력을 보였습니다. 기본기 자체로만 본다면 지금 11번마 비카 패밀리나 2번마 영광의 어게인의 그 틈새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 훈련 모습에서도 황금 두꺼비, 위닝 길리, 국산 육군 예산 4군 요 마필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뭐 걸음도 괜찮고 주행 자세, 목놀림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12번마 희망 퀸 그리고 3번마 피그미 이 두 필의 선전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최종 선택에서 뭐 인기 마필인 11번마 비카 패밀리나 2번마 영광의 어게인 뭐 삼복승으로 안고 갈 수 있는 조건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3번마 피그미의 반란, 조교 우스마의 반란을 기대하고 12번마 희망퀸의 잠재 여력에 기대감을 갖는 경주.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는 뭐 3필 정도로 압축을 하고 적중을 이끌어낸다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주교차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한라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4번마 라이더도 선행을 가서 잘 뛰었고 7번마 엄블랑도 선행을 가서 잘 뛰었습니다. 두 필이 전개상으로 충돌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한 필이 양보를 하고 한 필한테 선행을 넘겨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행마 한두 7번 엄블랑입니다. 이 단순한 선행마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이 데뷔 후 3번의 경주 모두 입상을 차지했습니다만 최근에 2번의 경주는 선행을 나서서 직선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압도적인 종반 걸음까지 보였단 말이에요. 우승 차지하면서도 끝걸음의 여력을 상당히 많이 남겼단 말이죠. 자, 이번에 늘어난 1200거리이고 상당히 강해졌고 내측에 4번 라이더, 외측에 10번 포스라는 선행형 마필이 있습니다만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9월 20일부터 양눈 가면을 착용을 하고 출전합니다. 모래 민감성도 상당히 상쇄되는 그러한 경주 능력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7번 엄블랑 이번에 또 발주 연습까지 또 충실히 시행하면서
뭐 선행을 나서주면 더 좋겠지만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 강조 드려보겠고요. 자, 1번 안개비가 직전에 이 초반 다소간 끌리는 악벽을 기가 막히게 제어하고 힘한배 이후에 직선 추진 시 아주 좋은 걸음으로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최근에 이제 게이트 외곽을 배정받았을 때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직전처럼 이제 내측에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힘한배 이후에 종반 일격가하는 전략. 다행히도 이번에도 1번 게이트네요. 이번에도 내선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된 1번 안개비의 연투 기대성. 자, 다음으로 10번 포스입니다. 직전에 이제 선두 무리하게 약간의 좀 경합을 했고 무너지고 말았었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 좌전지 파행이 발생해서 이 컨디션이 100%인가에 대해서는 예시장 컨디션까지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자, 5번 야심작이 휴양 공백이 있는 발인데 뭐 컨디션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이번에도 초반 선두권과의 격차를 얼마만큼 줄이고 직선에서 스퍼트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번 경주에서는 직선 한 발 결정력에 있어서 여타임 마필들을 압제할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직전 대비 또한 늘어난 1200거리가 더욱더 유리한 요 5번 야심작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번마 엄블랑의 상승세는 놀랍다.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승일위원은 생각하는 각도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1번마 안개비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경주가 이제 1200m 거리입니다. 이번 편성이 지금 이제 4번 라이더 그리고 10번 포스 5조 마방에서 두 마필을 출전시켰고요. 여기에 또 이제 이 7번 엄블랑 20조 마방 또 이제 2번 활력소 20조 마방에서 2번 활력소하고 7번 엄블랑하고 동반 두 마필을 출전시키면서 이 한 마방에서 두 마필씩 출전시킨 이 네 마필들이 지금 또 이 어느 정도 인기까지 모으고 있는 마필들이죠. 이 중에 이 7번 엄블랑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력으로 세 번의 경기에서 어떤 입상을 해줬고요. 출발이나 또 이제 출발 후에도 상당히 근성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선전을 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중에 이 7번 엄블랑의 선행과 또 이제 4번 라이더의 선행 압박, 또 이제 외곽에 있는 10번 포스도 무시 못할 걸음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편성이 지금 이 7번 엄블랑이 선행이 아닌 선입 전개 후에도 도전이 된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이 7번 엄블랑의 또 이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또 이 선두권 자체가 이 4번 라이더나 또 이제 7번 엄블랑도 선행 경합을 또 이제 무조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선두권에 있는 마필보다는 1번 안개비 1200m에서 지난 경주 2위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이고요. 이번 레이스에서 이제 1kg의 부중은 늘었어도 이제 전반적으로 부중 자체는 조금씩 다 1kg씩 올라간 상황이고 지난 경주 1200m에서의 종반 탄력이라면 이번 레이스에서 전형적으로 뭐 뒤에서 이제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더 3선이나 4선 전개까지 일찍 서둘러 준다면 직선에서의 한 발을 또다시 노려볼 수 있어서 이 1번 안개비의 한 발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외곽에 있는 10번 포스도 충분히 또 이제 1200m에서의 경쟁력은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또 이제 5조 마방에서 4번 라이더까지 두 마필 동반 출전시킨 만큼 10번 포스의 뚝심 한 발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전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민백철 의원이 언급했듯이 뭐 7번마 엄블랑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도 선입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5번마 야심작은 사실 초반 흐름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아마 꼴찌권에 후미권에서 추입 타이밍을 잡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선두권이 치고받던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번마 안개비가 가장 유리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개 상황을 추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그 추리대로 결과가 전개가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한 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9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사실 뭐 뚜렷한 능력 우위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마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 간에 치열한 접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 앞선이 강하지 않은 흐름의 1200 단거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선에서 수월하게 선두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한 앞선이 약하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르게 종반 올려붙일 추인마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2번 리스킨이라는 말이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빨라 보입니다. 선행을 나설 텐데 그 외에 7번 이 스트롱 명운 이 빠른 페이스 단거리 극복 가능한 선두가담 스피드를 보인 말이죠. 자, 이미 동거리 1200m 경합성 선행 조건 극복하고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5번 누리대장. 자, 체중이 최근에 불어나면서 선두 가담 스피드까지 뚜렷하게 향상된 가운데 직전에 선두 외가 그렇게 무리하고도 끈끈함을 보였던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자, 요 5번 누리대장. 자, 2선에서 레이스를 펼쳐 나갈 것이고요. 자, 3번 요 비카사랑은 직전에 지나치게 앞선 빠른 페이스 서두르다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는 앞선이 강하지 않고 빠르지 않기 때문에 결대로 차분하게 내치기해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초반이 좀 느린 마필이죠. 4번 우승천지는 선두권의 흐름을 3선 이하에서 차분하게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7번 이 스트롱 명운. 자, 직전에는 앞선이 빠르고 강한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3선 후미로 밀려났고 결국 앞선에 나선 선행선입형 마필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차게 머물렀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내측의 2번 리스킨을 제외하고는 초반이 빠른 말이 없는 편성이에요. 이번에 출발 연습까지 2차례 단행을 했고요. 분명 2번 리스킨과 동선에서 선두권 유리한 전개를 펼쳐 나갈 마필이에요. 자, 3번 이 비카 사랑. 자, 데뷔 5번의 경주 졸전 펼쳤고 휴양 공백기 동안 거세를 단행했고요. 거세 이후에 뚜렷하게 수능도 좋아지면서 지난 11월 6일 경주에서 첫 입상에 성공한 마필이죠. 직전에는 앞선이 빠르고 두터운 편성 의도적으로 서둘렀다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자, 5번 이 누리대장. 직전에 시종일관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끝걸음을 끈끈하게 보였던 말이에요.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였고 이번에 좀 기대치가 있는 말이고요. 자, 4번 우승천지. 자, 직전 경주의 직선 구간 그 스퍼트 시점에서 그 내측 진로를 택했는데 당시에 픽스벨이라는 말이 내측으로 시종일관 기대면서 진로 방해를 당했어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런 악재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앞선이 약한 편성에 이번에는 초반 선두권 수월하게 위치 선점 이후에 1200거리 입상 기대치가 높은 7번 스트롱 명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직전보다는 앞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내선에서 최적 레이스 마지막 한 발이 기대되는 3번 비카사랑과 직전에 아쉬웠죠. 진로 방해당하는 바람에 마지막 걸음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뭐 정상적인 전개 마지막 한 발 결정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대 가능한 4번 우승천지와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였고 이번에 그 가능성을 현실로 나타낼 5번 누리대장까지 결국 단거리 앞선 약한 페이스 전개 유리해진 7번 스트롱 명운에 가장 높은 기대를 갖는 부산 이경주였습니다. 네, 스트롱 명운과 3번마 비카사랑. 아무래도 이제 두 필이 근소하게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편성 같긴 합니다. 그중에서 7번마 스트롱 명운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이승윤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또 이제 이 기승기수의 변화를 통해서 또 전력의 변화를 노리고 있는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7번 스트롱 명운이 지금 이제 2번의 경주에서 인기는 모았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쿠야스 기승을 시키면서 출전인데요. 7번 스트롱 명운. 지난 9월 4일 경주 당시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해줬는데요. 이번엔 이쿠야스 기수 기용이라면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또 이제 1200m에서도 강단이 있는 축복을 보인 만큼 7번 스트롱 명운의 한 발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이쿠야스 기수가 직접 또 이제 공을 들여가면서 또 이제 새벽 훈련 시에도 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7번 스트롱 명운의 한 발을 기대를 해주시면서 6번 또 오대박이죠. 이 6번 오대박도 이제 이번엔
이 김용곤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변화를 노리고 있는 마필인데요. 아직까지 데뷔전 이후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이 6번 오대박 부중 자체는 좀 높아졌어도 이번 편성이 또 이제 이 6번 오대박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또 이제 상대들이 그다지 강자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6번 오대박의 전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김용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늘어난 부중 자체는 김용곤 기수가 기승하면서 늘어난 부중이기 때문에요. 6번 오대박의 또 한 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4번 우승천지입니다. 오카베 기수관이 기승을 하고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4번 우승천지 같은 경우는 출발 자체는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바르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4번 우승천지 이 오카베 기수가 또 이제 이 적절한 심한배 이 자리 잡기와 또 이제 직선에서의 한 발을 또 이제 노려준다면 이 4번 우승천지도 뚝심 자체는 상당히 있는 마필이고요. 파워감이 좋은 마필이라서 직선에서의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죠. 3번 비카사랑은 설동복 기수 기승해서 다시 이제 또 변화를 노려주려고 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3번 비카사랑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번마 비카사랑, 7번마 스트롱 명원 두 분 다 뭐 추천을 드린 마필들이고 여기에 그 틈새를 노릴 복병세례까지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기량차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이제 맥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출주 두수가 그렇게 뭐 많은 경주는 아닙니다. 9마리 경주인데 아마 그 예시 상태를 좀 열심히 관찰을 하시면 눈에 좀 쏙 들어오는 마필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걸 습관화하시면 말 보는 실력도 좀 계속 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순발력을 보유한 마필들은 조금 더 활기가 좋아 보이는 것이 보통이고요. 추입으로 싸우는 마필들은 활기 자체가 좋아 보이기보다는 좀 묵직한 감을 주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통인데 추입 마필인데도 상당히 눈에 좀 띄게 좋아 보이는 마필들이 있다면 그런 마필들은 상당히 컨디션은 좋게 평가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결정을 미리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최종 선택까지는 좀 더 고민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민병철의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경주는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죠. 부산옥은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졸전을 펼친 마필도 있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 중인 마필도 있어서 접전 양상의 편성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적중시의 그 투자 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경주라서 민병철 의원이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도 토요경마에서 제주경마가 9개 경주가 됩니다. 부산은 7개 경주죠. 지난주 토요경마에서는 메인 승부로 제주경마에서 고배당으로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이 황해명선의 심우상 39.2배와 쌍승식 92배까지 정확하게 적중해드렸는데요. 당연히 이번 주는 이제 부산경마에 좀 더 매진을 할 것이고요. 또한 제주경마도 8경주 1,400m 거리인데 이변의 소지가 높습니다. 현장 메인 승부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는요. 상승세의 5등급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출전마 대다수가 입상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이는데 자, 눈에 보이는 마필이죠. 9번 가속엔진 데뷔 후 3연속 입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압박받는 선행 조건도 이겨낸 말이고 자, 이번에도 단독 선행 한 바퀴 1순위 가능한데 대신 직전 대비 늘어난 부담 중량과 강해진 상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11번 틸더쇼 Y. 10월달 경주에서 늦발로 경주 망쳤지만 직전에 원활한 발주와 정상적인 전개로 입상했습니다. 출발 불안성은 없고요. 이번에도 2선 전개에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하고요. 자, 14번 시성포착은 선두 레이스 흐름에 다양한 전개 작전 구사 가능한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에서 경합 피하는 자리 자, 충분히 유리해진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13번 승관의 법칙은 직전에 서울원정 브리더즈 컵 대상 경주 참패 이후에 이번에 일반 편성이에요. 이 일반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제 몫을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될 듯 말 듯한 인기마들이 난잡하게 팔려 나갈 텐데
자, 이번에 강력하게 노림수를 두는 마필은 최근 다소간 무리한 경주 운영으로 낭패를 봤습니다만 이번에 경주 여건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훈련식 절정의 컨디션까지 보이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 말을 놓고 현장에서 자, 환수 최상의 추천으로 팬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슷하게 인기를 나눠주는 마필들을 좀 옥석을 가려서 삭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군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아직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도 숨어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이승일 위원이 먼저 전개도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14두의 마필이 출전한 가운데 주폭 변화 보인 마필 간의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외산 경주에 출전한 이 4번 연승 질주죠. 외산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또 이제 안정된 주폭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4번 연승 질주가 되겠고요. 또 이제 스피드와 탄력이 좋아서 재입상을 노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주폭 변화 보인 이 3번 신나다르. 이 3번 신나다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난 경주 3위를 오면서 또 이제 한층 더 주폭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3번 신나다르가 되겠습니다. 선입 전개 가능한 마필이죠. 2번 생일 기쁨. 이번 생일 기쁨 역시 이번 경주에서는 또 이제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또 이제 전력의 변화를 노릴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코스 밀렸습니다만 이제 데뷔전 안정된 주폭을 보인 12번 브라보 마린. 이 브라보 마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모았습니다만 3위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로 마필의 생김새나 발놀림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12번 브라보 마린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이제 4번 연승 질주가 지난 경주 또 이제 입상을 해준 가운데 혼합 4등급 경주에서 2위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또 이제 혼합 4등급 편성인데요. 이 국산 마필로서 어떤 이 4번 연승 질주 한두 마필이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4번 연승 질주 생김새는 이제 발놀림이 좋고요. 지난 경주에서의 또 이제 선입 전개 후에도 1200m 막판 탄력까지 발휘하면서 입상을 해줬던 마필로 4번 연승 질주 이번 경주에서 또 다시 재입상을 노리기 위해서 새벽 훈련 시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만큼 4번 연승 질주에 또 다시 재입상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 3번 신나다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이제 3위를 오면서 분명히 1200m에서도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선행력도 상당히 돋보였던 마필입니다. 지난번 또 이제 4번 연승 질주와 동반 출전해서 3위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이 3번 신나다르를 선행을 보내줘 놓고 4번 연승 질주가 또 이제 선입으로 지난 경주처럼 2선이나 3선 전개를 나서 가지고 막판에 또 다시 역습을 넣어준다면 이 3번 신나다르 이번엔 또 이제 막판까지 또 이제 버티기를 노리기 위해서 한층 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3번 신나다르의 한 발 더 노려줄 수 있고요. 여기에 이번 생일 기쁨은 어떤 이제 지난번 이제 3위는 했습니다만 이제 출발도 상당히 좋아진 모습 가운데 3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해서 한층 더 컨디션 보강에 또 이제 주력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엔 이번 생일 기쁨이 막판 직선에서의 역습을 또 이제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12번 브라보 마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전력으로서 생김새로 좋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기대한 만큼 또 이제 한 발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로 기대를 해주시면서 자 이번 경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4번 연승 질주의 상승세를 기대를 해줄 수 있는 가운데요. 2번 신나 다르죠. 지난번 3위 아쉬움 만회 노리기 위해서 선행 후 끝걸음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막판 버티기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여기에 또 이 3번 신나 다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번 생일 기쁨 직전 이제 3위는 했습니다만 막판 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생일 기쁨의 역습 한 발과 12번 브라보 마린 생김새 좋은 12번 브라보 마린의 또 이제 입상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사실 언급을 해야 될 마필들도 여러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가능한 한
입상 가능 마필을 좀 압축을 해드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민병철 위원은 또 어느 마필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까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선 치르면서 뚜렷하게 선두 가당 스피드가 좋아진 3번 신난다릅니다. 데뷔 초보다는 출발 이후에 밀어나가는 선두장 스피드가 향상됐죠. 자, 직전에 그래서 뚜렷한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4번 연승질주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내선에서 최소한 2선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요. 끈기까지 어느 정도 강화된 만큼 이 3번 신난다르의 실전 변화 우선적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역시 뭐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단거리에서 아주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 4번 연승질주. 자, 이번에 적정거리 1200 레이스에 뭐 직전 대비 뭐 상대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 또 만났어요. 단독 선행 1순위 가능하죠. 자, 복병 전력으로요. 10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위닝 휴머입니다. 이 종부료가 10만 불이에요. 자, 그만큼 혈통 기대치가 높은 신마로 보입니다. 주행검사 때는 출발 이후에 초반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흠이 쳐져 전개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행 자세도 상당히 잘 잡혀 있고요. 훈련 성과 좋습니다. 옆 8번 위닝 휴머 데뷔 전부터 충분히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어쨌든 뭐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마필들이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좀 나 보이죠. 나 보이는데 기량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게이트 1번 메이비 플래시 같은 경우도 기량차는 사실 지난번에 많이 나지 않았고 이번에 감량 2kg까지 더해진다면 기량 면에서는 뭐 거의 엇비슷하게 평가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브라보 마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훈련 상태의 변화입니다. 국산 2군 흑강자 요마필하고 이제 병합 구보를 실시하는데 의욕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 물론 아직 스피드는 못 따라가죠. 상위군 마필을 못 따라가는데 흑강자가 잡아주면서 이 브라보 마린을 맞춰주는 조교 패턴으로 봤을 때 브라보 마린은 이번 경주에서는 의욕만큼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주 교차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의 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전력은 드러난 마필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번 경주는 이승일 의원이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1400m.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4번 3다 행진이 지금 두 번의 경주 3위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출전이겠습니다만 자, 이번 편성은 한층 더 이제 이 강자 틈을 벗어난 가운데 출전인 만큼 지난 두 번의 경주에서의 아쉬움을 완해를 노릴 수 있어 4번 3다 행진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또 이제 이 4번 3다 행진 같은 경우는 8번 청풍하고 18조에서 동반 두 마필을 출전시킨 가운데 도전인데요. 이 4번 3다 행진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의 아쉬움을 만회를 노릴 수 있는 만큼 이 4번 3다 행진에 좀 더 기대를 해줄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주 요 5번 마스터입니다. 5번 마스터 같은 경우는 11월 13일 경주에서 이제 3위를 오면서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지난 경주에서는 또 이제 이 1,400m에서 좀 이 전력의 변화를 더 보이지는 못하고 고전을 했습니다만 이번 편성이 또 이제 그다지 강자 편성이 아닌 가운데 이 5번 마스터도 이번 경주 1,400m에서는 기본 전력이나 걸음 자체는 상당히 이 뛰어난 전력 변화를 보여준 만큼 지난번에도 이제 1,400m 1분 41초 7대의 주폭이라면 기본 걸음은 한층 더 이제 향상이 됐고요. 또 이제 이 5번 마스터도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선두권에서의 자리 다툼에서 안정된 자리를 잡는다면 5번 마스터의 이번 경주 전력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곽에는 10번 대관식이죠. 10번 대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로 선행, 외곽에서의 선행 장악고 이제 버티기를 노려준다면 이 10번 대관식이 이번엔
400m 제거리 출전해서 막판 끈기를 발휘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10번 대관식의 한 발을 기대해 주셔야겠고요. 8번 청풍은 4번 삼다행진 18조 마방에서 두 마필을 출전시켰 마필입니다. 요 8번 청풍도 지난 경주 1200m에서의 입상, 또다시 이제 1400m 거리 이제 더 늘려서 출전인데요. 이 8번 청풍이 지난 경주에서의 탄력이라면 뚝심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어 8번 청풍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10번 맛 대관식이 선행 찬스입니다. 지난번에도 1400m 선두권 공략에 나서고 결국 역전을 허용을 했죠. 지구력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나타냈었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곧바로 압박을 들어가는 4번 맛 3다 행진 쪽에 조금 더 아무래도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민병철 의원은 아무래도 좀 복병 세력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주경마의 1400m 거리는요. 1코너에서 출발을 하는 약간 좀 기형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내측 게이트 배정받은 선행 선임마에게 전개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1400m 레이스를 분석했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요, 뭐 10번 대관식이 게이트 외곽으로 밀린 부분이 다소간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서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 10번 대관식이 무리해서라도 선행을 주도를 해낸다라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보는데요. 오히려 1번 블란지가요,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또한 1100점 이하 편성 강한 상대 만났었습니다. 자, 초반에 뭐 선두 유련이치 선점 절대 못했죠. 시종 외곽 돌고 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오히려 요 10번 대관식보다 선두 장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고 이 1400거리에 가장 유리하게 전개 펼칠 요 1번 블란지를 입상 도전마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3번 승천신화가요. 역시 직전에 1400m 출전에 외곽 9번 게이트 배정을 받았었죠. 역시 앞선에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앞선에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빠른 선행마들, 내측의 빠른 선행마들 응수하느라고 시종 외곽으로 무리하게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 자, 이번에 다행히도 내측 게이트 배정입니다. 최소한 뭐 1번과 10번이 나서더라도 2선 열린 공간에서의 전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승천신화의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2번 청하모도 이 거구에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에요. 직선 한 발 결정력이 우수한 말이기 때문에 라스트 한 발 결정력, 역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2번 청하모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의외로 점점 어려워지는 경주 편성입니다. 전개상 10번 맛 대관식이 선행은 장악할 텐데 지난번에도 1400에서 졌다. 이번에도 1400이다. 좀 불안 요소를 갖고 이제 저는 접근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민병철 의원은 1400의 강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결과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 같고, 어쨌든 간에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4번 맛 3다 행진이 10번 맛 대관식이 선행을 나가면 그 뒤를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안에는 4번 맛 3다 행진이 자리를 잡는 그 전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4번 맛 3다 행진 쪽에 저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는 경주입니다. 이어서 이승일 의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질 텐데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경주가 5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혼합 3군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800m 레이스 총 14조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아요. 만약 이번 경주 적중을 이끌어낼 경우는 이번 경주 한 경주만 적중하셔도 제가 볼 땐 뭐 지지 않을 그런 환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또 충분히 공부를 하고 노림수 있는 마필을 추천해 주시겠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이제 1800m입니다.
이번 편성은 또 이제 14도의 마필이 출전을 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어떤 이제 배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은 나올 경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편성 대비해서 또 이제 관심을 갖고 노렸던 마필들도 다수 출전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인기는 모으겠습니다만 또 이제 상당히 좀 이 조교 때도 불안을 했던 마필,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좀 이 상당히 이 인기권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좀 불안했던 마필도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부산 5경주는 최대한 배당을 노려서 또 이제 제대로 또 이제 상한가를 노려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이번 부산 5경주 배당으로 공략을 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마필은 이제 7번 바다 도시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승급전에서 이제 3위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부중 자체는 더 늘어났어도 이 조성훈 기선이 기승을 했고요. 이번 경주 대비해서 또 늘어난 거리 대비해서 상당히 또 강도 높은 훈련을 잘 소화했습니다. 마필이 이제 발놀림이나 또 이제 탄력이 상당히 붙었습니다. 500km대의 거구의 제구죠. 지난번에는 520km대까지 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10km 정도 빼서 520km대까지 낮췄다가 3위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 7번 바다도시에 이렇게 또 이제 체구가 크고 또 보폭이 상당히 넓은 마필이라서 또 이제 힘이 좋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직선에서의 한 발 1,800m 충분히 극복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7번 바다도시라는 점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이 8번 중앙공주입니다. 이 8번 중앙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랜 시간 또 이제 이 현 등급에서 전력의 변화를 꾀했습니다만 1월달 성적을 내지 못하고 상당히 아쉬움만 남겼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포화 17% 주로에서도 4위를 오면서 어떤 이제 선전을 해줬고요. 이제 전력의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8번 중앙공주 또 이제 1억 1,900만 원 고가의 몸값이면서도 이 마필의 가격 좀 값어치를 조금 제대로 못했던 마필이죠. 8번 중앙공주 또 이 매니피 혈통인데도 상당히 좀 기대에 못 미쳤던 마필입니다. 이 8번 중앙공주가 이번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전력 변화를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8번 중앙공주 한 발의 전력 변화에 기대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10번 카이어 트랩터 김영곤 기수 기승했고요. 이 10번 카이어 트랩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마필의 생김새는 발로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이번에 스포량까지 늘려가면서 지난 경기에서의 좀 아쉬움을 만회노리기 위해서 공을 들인 마필이고요. 내측에 있는 5번 리얼리킹. 지금 또 이제 이 5번 리얼리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상승세의 주폭을 보인 가운데 이번엔 4.5km 감량을 받고 승급전입니다. 또 이제 1,800m 거리 또 이제 도전인데요. 5번 리얼리킹 같은 경우는 1,800m 입상 전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라서 5번 리얼리킹 국산 마필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감량이라면 이번 경주에서 또다시 아끼지 않고 어떤 감량 2.5 넘고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5번 리얼리킹까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이번 부산 5경주는 혼종 경주입니다. 최대한 당일 또 이제 내용까지 확인을 해서 구멍수까지 압축해서 잡아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주거리 1,800m 5경주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편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언급드린 마필들에서 옥석을 가려서 최대한 압축을 해서 적중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투자 가치가 높은 경주기 때문에 최종 선택까지 이승일 위원도 상당히 고민을 할 것이고 적중률에서 애를 쓰실 듯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 같아요. 기량차는 크지 않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인데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6경주는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거리를 극복해낼 힘과 뚝심을 갖춘 말에게 주목을 합니다.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출발 이후 선두 장악 스피드가 좋습니다. 이미 선행으로도 1순하면서 우승한 전력이 있죠. 10번 해피사운드가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자, 과거에 선행 선입 전개로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최근에 약간 좀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스피드가 좋은 말이에요. 11번 요 글로벌 넘버원이 외곽에서 2선 자리 잡을 것이고요.
자, 전구간 힘으로 띄워주는 유형의 말이죠. 이 8번 화려한 함성도 밀어주면은 2선, 3선까지는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초반이 좀 느린 마필이에요. 6번 핫 커맨드는 후미에서 차분하게 추격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요 10번 해피 사운드 5등급 시절에 2600거리를 무빙성 선입전으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출나게 빠른 선행만 없는 편성, 초반 선두 유리한 이체 선점 훨씬 더 수월해졌고 전구간 선행으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겠죠. 자, 11번 글로벌 넘버원 이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전개 작전 구사가 가능한 말입니다. 자, 하이군 시절에는 1400거리를 선행 1승 우승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 두 차례 입상 시에는 초중반 서두르지 않고 앞선의 흐름을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한 발의 결정력 발휘하는 추입으로의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했고 성공을 거둔 말입니다. 자, 8번 화려한 함성 이 전구간을 힘으로 띄워주는데요. 10월 23일 경주 늪발로 경주를 망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9월과 11월 경주에서는 서둘러 적극적 외곽 선입전 펼치면서도 그 다소간 무리하면서도 힘의 우위를 유감없이 선보였던 입상했던 말이죠. 다음으로 가장 주목하는 마필이에요. 6번 핫커맨드. 자, 하위 등급 시절에는 이미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명성을 날렸단 말이에요. 연투를 이어가다가 지난 6월 달에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 출전 그 상위 등급 마필과의 어려운 레이스에서도 4차 기염을 토했단 말인데 이 4등급 승급 이후에 모래 민감성을 노출하면서 모래 안 맞는 자리로 지나치게 외곽 전개 펼치면서 항상 늦추입으로 고배를 마셨는데 10월 30일 경주부터 망사가면 착용하고 출전하면서 이제 인코스 전개를 즐겨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근 무거웠던 내주로 영향으로 인해서 두 차례 경주 모두 착승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정거리 1600 출전에 모래 민감성도 완화된 가운데 선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결국 요 6번 핫커맨드 직전에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졸전이었죠. 하지만 재정비하고 출전 컨디션 이상 없고요. 역시 출발 후 직선권 가장 긴 1600거리에서 가장 뚝심형 마필로 지목을 해봅니다. 6번 핫커맨드를 주목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11번 글로벌 넘버원 최근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한 말이고 전개 자유마저 1600m도 충분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전국은 앞선에서 최선 버티기 시도할 선행마 10번 해피 사운드와 그리고 힘으로 마지막에 일격가할 요 8번 화려한 함성까지 결과적으로 동거리 극복해낼 힘과 근성을 겸비한 6번 핫커맨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6경주였습니다. 네, 상당히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마 스텔스 주목을 받을 만한 편성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승일위원의 예상 속에 아마 들어있을 것 같고 그 후에 제가 질문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이 보는 마필 어떤 마필일까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이제 4번 스텔스죠.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을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경주 1400m에서의 주폭이라면 이 4번 스텔스가 상당히 근성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승으로 승급전을 나서고 있는 마필입니다. 4번 스텔스. 이번 경주 대비해서도 이제 외산 4등급 마필인 팡팡 히어로와 병합 시에도 어떤 상당히 근성이 좋은 주폭과 발로림을 보였던 마필인데요. 거리는 이제 1600m 도전이라는 점에서는 거리 첫 도전이라서 어떤 이 검증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4번 스텔스가 보여준 또 이제 주폭과 지난 경주 보여준 주폭과 또 이번 경주 대폭적인 감량 2점을 넘고 도전이라는 점에서는 승급전에 상대들은 강해졌어도 충분히 또 이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4번 스텔스의 선전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8번 화려한 함성이죠. 지난 경주 1600m 입상을 해주면서 상당히 안정된 주폭을 보인 마필이 이 8번 화려한 함성입니다. 늘어난 부중 극복이 또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8번 화려한 함성 1600m에서의 직전 탄력이라면 늘어난 부중도 극복을 노릴 수 있는데요. 부중 극복을 위해서 이번 경주 또 이제 새벽 조기 때는 또 이제 습보량까지 늘려가면서 주폭 한층 더 보강에 신경을 썼습니다. 또 국산 4등급 테리우스란 마필과 병합도 올려가면서 상당히 신경을 썼던 마필이죠. 8번 화려한 함성. 또 이제 양영란 기수가 기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8번 화려한 함성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선입 전개까지 나서준다면 충분히 뚝심 한 발을 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8번 화려한 함성의 재입상도 기대를 해줄 수 있고요. 여기 이제 6번 핫 커맨드죠.
이 보렐리 기수관이 기승을 했습니다만 6번 핫커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 등급에서 전력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또 이제 훈련을 통해서 축복 변화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마필이 6번 핫커맨드입니다. 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가지고 좀 지난 경기 때는 또 인기까지 모았다가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번에 이제 보렐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어떤 이제 공들인 훈련을 한층 더 어떤 이제 공을 잘 들어가면서 스포량까지 늘렸다는 점에서는 이 6번 핫커맨드 1600m 경쟁력 있는 걸음 변화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서 기대를 모을 수 있겠습니다. 외곽에는 10번 해피사운드죠. 요 10번 해피사운드도 이제 1600m에서는 또 한층 더 축복 향상된 모습을 보였고요. 게이트가 이제 외곽, 여전히 외곽 게이트긴 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이제 1600m 제거리 도전에 또 이제 탄력 자체가 상당히 붙었습니다. 이 파워감이 상층 더 붙은 가운데 도전이기 때문에 10번 해피 사운드의 역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화두가 될 부분이 아직 2세 마필이에요. 4번나 스텔스 요 마필의 평가인데 민명철 의원이 이제 설명을 해줄 때 4번나 스텔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핸디캐퍼들이 평가할 때는 지금 51kg 부중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뭐 강하게 평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민병철 의원은 어떤 평가를 해주는지 보충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결코 무시할 전력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2세 신예마고 최근에 그 경남신문배 대상 경주 제외하고는 모두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거구에다가 힘도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 승급전에 1600m 첫 도전이고요. 부담 중량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만 이 첫 거리에 대한 그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 이번 경주 강해진 상대 속에 얼마만큼 띄워줄까 그 가능성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가 될 텐데 뭐 결코 함부로 무시하기에는 정말 안 되는 말로 저도 평가합니다. 네. 이승일 의원께 한필 궁금한 만필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번마 위닝 넘버입니다. 2번마 위닝 넘버는 이번 경주에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난 것 같아요. 선입으로 1400m에서는 잘 뛰어줬던 마필이고 글로벌 넘버원하고 뛸 때 특히 강점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2번마 위닝 넘버원, 위닝 넘버원이 아니라 위닝 넘버죠. 위닝 넘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 위닝 넘버 같은 경우는 좀 이번 경주 대비해서 어떤 이제 훈련 시에는 이제 상당히 이 스포량을 늘려가면서 축복 향상에 신경 썼던 마필인데요.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는 좀 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예, 요 이번 위닝 넘버 이번 경주 게이트가 이제 좋아지고 어떤 또 이제 기수도 이제 교체는 했습니다. 또 이제 전력의 변화를 노리려고 상당히 좀 공은 들인 마필이겠습니다만 이번 위닝 넘버 좀 이번 편성이 좀 상대들도 조금은 약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위닝 넘버는 이번 경주에서 또 이제 복병권 마필로서는 관심을 가져줄 수는 있는데요. 이번 편성에서 좀 한 번 정도는 더 지켜는 봐줘야 될 마필로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위닝 넘버 이번 경주에서 전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조건일 수 있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새벽 조교 모습 중에서 이번에 보여줬던 새벽 훈련 시 모습은 지난달하고 비교해서는 뚜렷하게 파워감은 분명히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2번마 위닝 넘버가 이번 경주의 최대 이변 마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풀어드릴 경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풀어드린 경주에 대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7번마 스트롱명운, 3번, 4번, 6번, 5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4번마 연승질주, 3번, 8번, 12번, 2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1번마 글로벌 넘버원, 6번, 8번, 4번, 10번입니다. 제주교차 5경주죠. 1번마 안개비, 7번, 10번, 4번, 9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8경주입니다. 4번마 삼다행진, 3번, 2번, 10번, 5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 편성 강도를 읽는 눈. 저희들이 이제
어렵습니다라고 표현드리는 경주는 전개 상황을 추리하기도 좀 어렵고 그동안 보여준 히스토리 그 부분에서도 기량차가 크지 않고 이런 경주를 저희가 이제 혼전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기량차가 좀 납니다라고 표현 드리는 경주들은 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분석해드린 경주들의 결과와 예측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합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지만 혼전도가 높다, 안 높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기억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선택하고 추리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일요경주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